새벽 2시, 이 시간대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 낮 동안 아니면 최근 며칠 사이 안 좋았었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낮 시간에는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하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고 일하다 보면 그냥 한밤중 동안 끝도 없이 괴로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오바해서 수다를 떨고 그러다 보면 하하하하라고 웃는 나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남이 웃는 소리처럼 들려오죠. 하하하하하하하 얘들아 반가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떠들다 보면 또 한참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또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나라는 인간은 굉장히 의지가 약한가 보다. 좀 전까지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치료가 된 거니까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루베가의 mambo 넘버 5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 DJ 쪽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만일 그걸 하면은 지가 음악 틀어놓고 지가 춤추느라고 오버해가지고 판이 튀는지 지금 뭘 딴 곡을 틀어야 되는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자, 드디어 바람둥이를 위한 시대가 왔도다 보내신 분 선화 마녀 레벨령. 드디어 바람둥이를 위한 시대가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핸드폰 착신자 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한 달간 무료로 시행하게 된 바, 전화가 오면서 건 사람의 번호가 뜨는 전 세계 바람둥이들은 골라서 받는 재미가 있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저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무지 좋더군요. 근데 지금은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필요도 없답니다. 옛날 바람둥이들은 한타스가 넘으면 목소리를 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에게 하나의 별명을 부여한답니다. 예를 들면 라라라고 모든 여자에게 별명을 붙이면 어떤 여자의 전화가 와도 라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 너무 사생활 침해가 되는구나. 내 전화 안 받으면 웃자지. 대마왕님께서는 이 서비스를 쓰시는지요? 저는 뭐 그런 쪽의 서비스를 쓰나? 예. 안 쓰나? 잘 몰라요. 내 전화기에 그게 돼 있나? 돼 있을걸요, 지금 아마. 예. 누가 해줬어요. 킥킥킥 누구게.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이 방송을 듣는 영숙이가 오해하겠는데, 제가 애인한테 영숙이라는 별명을 붙이거든요, 항상. 귀엽잖아요, 그 서세현 씨가 얘기하는 영숙이 숙제했어 그러는 그 영숙이 있잖아요. 영숙이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대명사처럼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내 여자친구 영숙이는 상당히 오해하겠네요. 혹시 우리 오빠도 이 여자 저 여자를 전부 다 영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영숙이 방송 듣고 있으면 오해하지 마. 오빠는 영숙이밖에 없어. 영숙이라고 이름 붙인 건 단 너 하나야. 오해하지 마. 이 밤 오빠가 너를 위해서 음악을 틀어줄게. 1절만 할까요, 우리? 오케이, 여기까지. 전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제 얘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쪽에서 상담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뭐냐면은 저는 이 미모에다가 이 목소리 게다가 춤까지 겸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질문인데 예, 딱딱한 건 던지지 마세요. 부드러운 것만 던져주세요. 뭐 양말이나 손수건 이런 걸로 던져주시고요. 뭐 짱돌이나 이렇게 딱딱한 거는 미국까지 날라 올 수도 있으니까 안 던져주시는 게 좋겠네요. 기왕 던지시고 싶으시면 시계나 반지, 현금 같은 걸 던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라이코스를 통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마련하는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게 아주 죽이는 그런 동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1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옆에다 카메라 한 대 돌려놓는 거예요. 제가 특히 노래가 나갈 때 춤추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한 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손발이 따로 놀아. 어떡하면 좋냐, 나는. 예, 글 읽을게요. 예, 예. 그만할게요. 지연, 드라큘라. 저 고3이고요. 마녀끼가 다분한 드라큘라족입니다. 저는 해철님의 얘기가 더 좋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가치관이 잘 안 서네요. 저의 청소년기를 해철님이 지배하셨으니 고3 마지막도 알아서 잘 다듬어 주셔야죠. 다른 게 아니라 인간 복제에 대해서요. 얼마 전 다큐 프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인간 복제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직은 위험하다, 기형아가 나온다, 뒷감당이 어렵다 등 부수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인간 복제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리 막는다 해도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를 마다할 인간들이 아니니 시간이 문제고 인간 복제는 분명히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대이긴 하지만 왠지 잘 모르겠거든요. 해철님의 독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래요. 인간 제가 물론 방송에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화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지연 양, 예, 고마워요. 예, 사연 고맙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유치원 턴텐님이가 올리는 글. 연희 일군. 신분 유치원 쌤님. 나이 20대 중반. 신분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드네요. 네가 애냐? 꽉꽉꽉.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우리 턴텐님이가 그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턴텐님이 선생님. 시어. 시어는 싫어 라든지 발음은 잘 안 되지만 무언가 말해보려는 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론 무지하게 귀엽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귀여운데 제 목소리로 이거를 애 흉내까지 내가지고 읽는 걸 듣는 여러 사람들은 지금 닭살이 무지하게 돋으면서 이 밤에 끝을 잡고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겠지. DJ의 의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여기서 보내신 분들이 이렇게 의도한 바가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의 연기력과 이런 분위기를 동원하여 듣는 여러분에게 분위기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싫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탐탱님이 그렇지만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투로 얘기했다가는 몇 대 얻어맞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만 하던데 쿄쿄. 그래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투로 얘기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판테라의 곡을 듣는데 얼굴은 유치원 교사 특유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이 노래 좋지 않니? 하면서 이어폰을 건네주니까 구걱 거리는 소리 절 보고 황당해하는 친구. 유치원 쌤님은 조용한 음악만 듣고 항상 표준말만 써야 한답니까? 백수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다들 힘든다고 생각이 든다지만 노느라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기에 제대로 화도 못 내고 성질 죽이며 살아야 하는 비애를 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희 반에 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찌나 말을 안 듣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지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치려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해철님이 신나는 노래 하나만 틀어주면 빨빨이 철이를 이제는 입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씨야 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싫당 알아서 해랑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일군 레벨 0 뚱보 일군씨. 일군 레벨 0의 뚱보입니다. 훅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모마트 대치 삼성점에 일하는 직업 일군의 뚱보인데 왜 뚱보냐면 184, 90kg의 거구이기 때문이죠. 하하. 그리 뚱뚱하진 않지만 주위의 동부류의 일꾼들이 그런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평소 새벽 1시쯤이면 SBS FM을 틀어놓죠. 여기서 잠깐 저희 업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1. 좀비. 가끔씩 어슬렁 들어와 뭔가를 짚고 와서 계산 후 떠나간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들리며 지갑 없이 추리닝 차림에 돈을 구겨가지고 다닌다. 그분에게 뭐 이렇게 말을 걸면 안 되겠네요. 대답은 구워 막 이런 거 나올 테니까. 2. 유령. 뭔가 왔다 가지만 뭔지 모른다. 2. 마녀. 3. 마녀. 이 야심한 밤 시간에도 화려한 옷차림에 뭔가를 꿰차고 왔다가 간다. 가끔 지갑 속을 훔쳐보면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통 마녀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통 마녀들은 말이죠. 지갑 안에 파란 거 좋아하네. 아예 지갑이 없어. 이 행색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비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화려한 옷차림에 지갑에 배추가 가득 차 있다. 우리 쪽 마녀 종류가 아닌 것 같아. 자, 뱀파이어. 내가 지정한 거지만 마녀와 같이 행동한다. 역시 지갑에는 배추가 많다. 그리고 주로 여성과의 일을 보기 위한 상품을 사간다. 여성과의 일을 보기 위한 상품을 사간다. 여성과의 일을 보기 위한 상품을 사간다. 그만하겠습니다. 오, 전화카드 같은 걸 사가는구나? 오, 헌터. 가끔 이상하게 소드를 들고 와서 빈손으로 와서 배추 채워간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프린트하다가 뒷장을 잘라 먹어서 뒷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예요. 죄송해요. 근데 이 뒤에 얘기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엔 헌터우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밤에 방황하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던데. 계속 보고 있으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왜 그렇지? 제가 있으면 영업 분위기가 칙칙해지나? 하여간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으로, 모마트의 이런 일꾼으로 우리의 조직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지금 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체를 들키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가급적 티를 내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지내주시고, 정체는 저희 방송을 들을 때만 탈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이 되면은요, 이제 각 캐릭터별 베스트 캐릭터가 뽑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 방도 마련이 될 텐데, 5월이 되면은 신설되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5월 되면은 신설되는 캐릭터는 특히 천민 클래스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도 아닌 것이 몬스터도 아닌 것이 결코 그 어느 한쪽으로도 속할 수 없는 슬픔, 늑대인간 되겠어요. 왜 보름달 뜨면 아우 이러고 짖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늑대인간으로 변신하고 싶지 않은데 달이 뜨면 막 안돼 막 이러는데 손톱 길어지고 눈동자 노래지면서 발톱 쫙 나오고, 그리고 밤새도록 무의식적으로 헤매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늑대인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인간들은 특히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암약하는 분들 가운데서 낮 시간대 일하는 분들이에요. 낮 시간대 인간으로 활동하다가 밤 되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우 이렇게 돼가지고 유령방송국에 어쩔 수 없이 거의 홀린 사람처럼 몰려드는 이런 사람들을 늑대인간으로 하여 천민부류들을 많이 구제할 예정입니다. 불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판에 아주 열광적인 환호 소리를 들었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의 그 CD 보존 습관과 저의 CD들의 보존 습관이 너무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이름에 얽힌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름 한팔봉, 가로 열고 천민. 내가 태어난 곳은 충남 서산군 팔봉면. 그렇다. 난 내가 태어난 곳의 이름을 딴 것이다. 왜 태어난 곳이 하필 팔봉산이던가? 뜻은 참으로 팔봉산의 정기를 받아 맑고 밝게 자라라고 했다지만 어느 누가 딸내미 이름을 팔봉이라고 짓겠는가? 그 뒤로 따라다니는 내 별명들, 가로 열고 별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름이 별명 같다. 그 별명들은 구봉이, 칠봉이, 달봉이, 봉파리. 누군 뭐 이름이 이러고 싶어서 이랬냐고요. 중딩 때 딴 반 친구가 오더니 네가 팔봉이야? 근데 본명은 뭔데? 본명이 팔봉인데. 대딩 때 책 빌리러 책 대여점에 갔다. 이름이 뭐예요? 한팔봉이요. 380? 그 다음엔? 이 아저씨 내가 전화번호 부르는 건 줄 알았던 것이다. 지금 내가 취직을 한 곳은 은행. 할 수 없이 불가촉 천민이 돼버린 지금 어느 다른 회사보다 이름을 밝혀야 할 일이 넘나 많다.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어머 본명 맞아요. 얼굴은 이렇게 예쁜데 우헤헤. 그거 칭찬이시죠? 칭찬으로 들을게요. 호호호.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이미지. 이름하고 안 어울린다는 내 이미지. 점만 더 알면 내 이름하고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다는 내 친구들. 오빠 제 이름이 그렇게 이상해요? 예, 무지하게 많이 이상하네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군요. 한아름, 마녀 레벨 제로 씨. 이분도 지금 미소년 그룹에 대한 얘기들을 무지하게 쓰셨어요. 9살 시절부터 꽃미남 추종증은 저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구라를 쳐주셨네요. 아, 또 전 주로 토종 꽃미남들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던 놈이 요새 자꾸 살이 찌고 남자가 돼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맘상해버리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저기 남자 티 나고 뭐 이렇게 턱수염 뭐 슬슬 나고 이럴 나이 되기 전에 남자들이 좋은 거구나. 근데 남자들이 이 말하면 변태 취급받는데 우리 유령방송국에 모여있는 이 마녀들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모여가지고 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야, 인터넷으로 사연 받길래 다행이지. 만일 엽서나 편지 같았으면 편지에 침 디디디디딕 떨어져가지고 얼룩덜룩 할 텐데. 옛날엔 정말 호리호리 그렇게도 연약하고 청순한 놈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된지 쩝. 사실 여기서 눈치 보여서 누군지 이름은 말 잘 못하겠어요. H그룹은 싫어하고요. G그룹 또한 생긴 게 아니어서 안 좋아요. S 녀석들이 제일 좋고요. C 녀석들은 대단히 귀엽고 이뻐요.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일본은 자니스 주니어 놈들이요. 야마삐 정도. 타키는 그냥 그렇게 봐주고요. 사실은 루나 씨의 스키조가 으흐흐 쓱 이거 침 닦는 소리죠. 그 허벅지 사랑해버려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아줌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무튼 저는 싸가지 없이 눈 쫙 찢어지고 피부 하얗고 코는 오똑하고 성깔도 좀 더럽고 입술은 고집스럽게 얇은 녀석들을 사랑한답니다. 누가 그러대요? 저런 특징들은 해철 오빠 인상하고 똑같. 비교해보면 틀린데 정말로 특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싸가지 없이 눈 쫙 찢어지고 피부 하얗고 코는 오똑하고 성깔 좀 더럽고 입술은 고집스럽게 얇게 생겼다는 얘기죠. 네 맘대로 하세요. 아무튼 유령방송국에는 미소년 추종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뻐요. 물론 저는 제일 퍼스트로 넣는 미소년은 해철 오빠랍니다. 됐네 이 사람아 되었네. 대마왕님 안녕하세요. 대마왕님 덕에 짤탱이 없이 새벽 3시까지 깨어있는 마녀입니다. 우연히 마왕님이 방송하신다는 걸 알고 졸린 눈을 부비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엊그젠 라디오를 켜고 기다렸는데 1시 45분 좀만 기둘리면 된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새마을 운동 때 들을 수 있을 듯한 음악이 나오고 시간 5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불싸 잽싸게 라디오를 끄고 얼마나 자학을 했는지. 그렇게 라디오를 켜고 자다가 어제 드디어 1시간을 다 들었습니다. 감격이란. 다 듣고 나서도 문제더군요. 잠대를 놓친 저는 괜히 핸드폰 들고 밤에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선배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놀라더군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당당히 라디오를 들었다고 얘기하자 한마디 하더군요. 미쳤구나. 너 회사 어떻게 다닐래?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가야 할지. 버스를 타고 가십시오. 아침마다 부은 눈으로 다녀야 할 텐데 이제 내 나이 23 그런 숭한 모습으로 다니면 시집 가는데 지장이 있는데. 여차하면 대마왕님한테 시집 갈랍니다. 저 책임지실 거죠? 매일 눈부어서 다니면 어떤 남정네가 좋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다른 남정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김민경씨. 김민정씨 죄송해요. 그 다음 분 보낸 분 메이 환자 레벨 0 고3이라고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라면 부담일 것이고 불안이라면 불안인 것인 주위에서 엄청 고생하고 힘들겠구나라고 더욱 비참해지게 만든 위로를 들어야 하는 난데 학교에 가려면 10시에 일어나야 하고 대학에 가려면 학교에서 10시간 동안 있어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 욕 안 먹고 있으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쯤은 씻어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 적어도 주말에 인터넷도 좀 해야 하고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고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인생인데 예 들으신 분 가운데서 혹시 고3이 무슨 그런 말을 이러고 하시는 분들 설마 안 계시겠죠? 고3이 이런 말 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고3 이런 말 해도 돼. 이때쯤은 한 번쯤 그럴 수 있어. 안 하면 처질 것 같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대마왕님은 안 그렇네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전에 라디오 할 때도 딱 환자처럼 굴어서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 민간인처럼 살아보려 했건만 정말 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눈밑이 점점 검어진다네요. 헤헤. 이렇게 파운데이션 크림이나 이런 걸 구입하셔서 눈 밑에다 바르시는 게 좋겠어요.
뭐 메이 씨는 눈밑이 검어지고 김민정 씨는 눈탱이가 붓고 계시니까 두 분이서 만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자 쪽이 연상이네. 아깝네. 뭐 길 다니시다가 남자를 고를 때 그러면 주로 눈 부은 놈들로 좀 골라보세요. 그거 괜찮을 거예요. 유령 미니 씨. 워드 2급 시험 보는 날인데 늦게 일어나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고요.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뭐라고 외쳐줘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뭐 지금 축 처져 있어요. 뭐 광고 멘트가 뭐냐면 나는 좀 더 사랑의 쓴맛을 알아야 한다. 나는 좀 더 실패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전 두려운 것을 피한 것 같아 비겁한 사람 같아요. 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바보하고 허풍선이만이 두려움을 모른대요. 사실 알람 때문에 새벽 6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또 잤고 일어나자마자 휘리릭 준비하고 택시 타고 갔으면 시험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뭐.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뭐. 보통 사람들 보니까 워드쯤이야 식은 죽 먹기로 따내던데 전 공부도 안 했는데 떨어지면 어쩌나. 그러면 웬 창피냐. 마음속에서 시험을 거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철님은 살면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거의 안 하실 것 같다. 무지하게 하죠. 후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급적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할 만한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할 만한 일을 저지르면서 나중에 요거 후회하지 말자. 후회할 만한 일 하는 거니까 한숨 따 하고 그냥 해요. 예. 요 며칠 계속 기분이 꽝해요. 좀 씁쓸해라. 씁쓸 씁쓸. 혹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나요? 귀도 아저씨는 어쩜 그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요? 그에 비해 저는 사소한 일에도 풀이 죽고 먼 산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거죠. 저는 그렇게 수준 높은 영화 잘 안 봐가지고 언뜻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태인들 가스 수용소 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끌려갔는데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그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 나치 경비병들 사이에서 막 이상한 동작으로 걸으면서 애 계속 웃겨주고 뭐 가스실로 심지어 걸어가는 장면에도 막 그러고 있는 그거죠. 예. 슬쩍 봤는데 그래도 슬퍼서 눈물이 나오대. 제 기분을 좋게 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인생은 아름다워를 다시 보는 게 좋겠어요. 몇 시간 뒤면 기분이 좋아질 미니였습니다. 귀도 아저씨는 어쩌면 그렇게 기분이 밝아 보일 수 있을까요? 항상 밝아 보일 수 있을까? 글쎄, 그게 뭐 영화를 저는 보면 그 스토리 말하자면 이런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아들 앞에서 쇼했다. 이 단순 사항밖에 못 보는 애기 때문에 그 영화의 의미는 누군가 딴 사람이 저한테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귀도 아저씨가 아들한테 그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 밝은 표정을 억지로라도 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누가 그러대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병이 들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정말 많죠. 압박. 비트겐슈타인의 압박도 있구나. 그거나 틀까. 근데 특히나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그 단어를 넘어선 정말 그 개개인의 존엄성에 위협이 올 정도의 위협이 올 때는 웃음이라는 거는 강력한 방패이고 칼이고 그건 정말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나의 적들이 나를 파괴하려고 해도 내 입에서 씩 쪼갤 수 있는 한은 그렇다면 아직까지 승부는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처져 있지 않겠다. 예, 그러는 거니까 어쩌면은 딱딱한 표정으로 모모에 나오는 그 회색 분자들처럼 그 모모에 나오는 회색 분자들 있잖아요. 중산 모자 쓰고 양복 입고 회색 씨가 피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쳐서 만든 시간의 꽃이라는 꽃을 훔쳐서 그 이파리로 만든 담배를 만들어서 그걸 펴야만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몬스터들이요. 결국 웃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 회색 분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걸 테니까 자, 이 야밤에 한번 웃읍시다. 야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자 묘지기 큘라
한순간이었다. 모든 것은 그 후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누가 알아서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누가 순순히 뜻에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천천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게 되었다. 푸코의 진자처럼 똑딱이 생활에 신물이 난 그것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싶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순 없었다. 단지 문제라면 그것의 의지가 그만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기에. 사회의 의지 박약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산다. 멍청한 놈,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야. 제가 이 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글을 보니까 중간에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도 나오고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흐르는 강물을 역행하는 연어들의 삶을 비우듯이. 이걸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 이걸 읽고 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네요. 오늘 웃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ghoststation.likes.co.kr로 가셔서 뮤지기 씨의 글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글 좋아요. sbs.co.kr로 오셔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을까요? 매시브 어택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매시브 어택의 지금 노래에서 랩을 목소리를 들려줬던 트리키의 음악이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roken Homes인데요. 들으시다 보면은 뭐 아티스트의 선곡이 반복되는 경우도 뭐 가끔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유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매시브 어택도 지난주에 방송 시작해서 한번 틀고 오늘 나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트리키 사실 같은 팀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래가 연속적으로 나가는데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CD 가운데서 트니까 노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유령방송국을 계속 들으시다가 유난히 선곡이 자주 되는 아티스트가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DJ가 미는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방송 규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요 같은 경우에는 한 아티스트 노래를 너무 자주 반복해서 방송하면 안 되는 뭐 이런 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노래를 트는 것 같아도 DJ가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이 있고 방향도 있고 이런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무작정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뭔가 뜻이 있어서 트나보다 이렇게 속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방송에 한번 비상용 테이프 나간 거에 대해서 특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쭉쭉빵빵 언니들과 놀아나느라고 비상 테이프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그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얘기고 그리고 그런 비상 테이프 나가거나 방송 사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그 비상 테이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가 보다 하면 만사가 그냥 오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방송은 1시간 정도의 분량이지만 사실 저는 방송 멘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을 안 두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한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뭐 그날 방송이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배가 아프고 화가 난 거는 저니까 그냥 심정이 그렇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루나씨라고 그러고 소개를 드렸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은 맞는데 아티스트가 루나씨가 아니고 라켄시엘이었네요. 아이고 미안해라. 어떡하죠? 그 허벅지가 아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허벅지는 허벅지니까 그냥 라켄시엘 허벅지도 사랑해 버리시면 안 될까? 왜냐면 다음에 아예 그냥 제가 허벅지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허벅지 밴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노래도 따로 마련을 해드리고 뭐 루나 씨 노래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보내드리도록 하죠. 항상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대충 가는 방송 감사합니다.